안녕하십니까? 네, 닭이 싸우는데 더울까봐 부채질까지 해주는 태국의 싸움 모습 봤습니다. 네. 근데 축에 참 재밌죠? 네, 태국은 이제 아마 더운 나라니까 저렇게 부채질도 해주고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오늘 지금 서울 지방 기온이 7도 9분이에요. 좀 서늘한 날씨인데 이런 날씨에도 닭이 잘 싸울지 모르겠네요.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박주아 씨. 과연 어느 편이 이겼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철망 쪽으로 이렇게 밀린 닭이 졌을 것 같아요. 누른 닭이 아마 이겼겠죠? 글쎄요, 그 심판을 좀 한번 받아볼까요? 그거 좀 궁금하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닭싸움에서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나요? 나는 닭싸움에 대한 규칙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닭이 싸우는 것을 갖다 많이 했어요. 무슨 걸어놓고서 무슨 도박성을 띈 그 닭싸움 뭐 이런 거 아니라 집에서 기른 닭이라든가 내지는 동물원에서 기른 닭이라든가 볼 것 같으면은 그저 그 서로 차고 서로 올라뛰면서 차고 그래서 그 뒤에 메누리 발톱이라고 있죠. 그 예리합니다. 그런 걸 닭에다 가슴을 갖다 팍팍 차고 그래서 결국 닭이다 못해서 내빼는 놈 이거 지는 거고 아니면 뒷덜미를 갖다 물고서 자꾸 땅에다 눌러버려요. 그래서 그 불이 끝이 땅에다 닿는다면 그건 지는 놈. 막 이러는데 닭싸움에서도 그게 뭐 그런 우리 있지 않을까. 정선무 과장님은 닭싸움 하신 거 많이 보셨습니까? 네, 많이 봤죠. 옛날에 뭐 오락기구가 없을 때는 닭싸움 붙여서 그 구경하고. 그쵸, 어떨 때 지는 거예요? 닭이 지는 것은 이제 꼬리를 머리를 내리고 숙여요. 네,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야죠.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도 역시 닭 싸우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닭싸움을 이 오락으로만 쓴 게 아니고 옛날에 그 나폴레옹이 전쟁을 할 때 병사들이 지쳤단 말이죠. 승승장구해서 여러 나라를 이제 정복을 하니까 병사들이 지쳐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냥 놔두면 이제 집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닭싸움을 시켜가지고 닭 싸우는 걸 보면은 용기가 북돋으셔가지고 그 다음 전쟁할 때 상당히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 참 일리 있는 얘기네요.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아주 그 잔인한 그 행위라 해서 말이죠. 동물 학대다 해서 요즘은 그것을 갖다 금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법령으로 말이죠. 뭐 저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서 닭싸움이 아직도 재미있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만 조금 잔인한 면도 있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닭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이 시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걸어주세요. 전화 2대 마련돼 있는데요. 783국에 5594번, 5595번으로 걸어주시면은 전화 거신 분과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연사분들 직접 묻고 또 답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닭에 대해서 궁금증도 여러분 푸시고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목소리도 들으실 수가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주부 여러분도 나오셨는데요. 어머님들께서도 방송 도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서슴지 말고 질문을 하세요. 연사분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저희대로 같이 좀 진행을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그리고 오늘부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앞으로 이 시간엔 매일 퀴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이 퀴즈의 정답을 엽서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정답 엽서 가운데 토요일에 엽서를 추첨을 해서 저희 KBS가 마련한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매일매일 문제는 다른 것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프로그램의 맨 끝머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시간 50분 동안 진행되는데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흥미를 갖고 쭉 지켜보시면은 그 정답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쭉 들으시고 또 보시면은 정답은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50분 동안을 빼지 않고 잘 보시면은 매일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운도 차지하시고 또 그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또 대답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구상에 그 처음으로 닭 우는 소리가 들렸던 건 언제일까 모르겠습니다. 글쎄 언제쯤 될까요? 원래 그 닭의 원조라는 것은 그 인도 북서부 동북부 여기서부터 그 인도 지나반도 말레 반도 여기에 있는 그 약에 적색약이라는 게 있어요. 빨간 불 나는 그 약이가 있는데 저것이 적색약입니다. 서울대공원에 있는 적색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개 원조가 돼가지고 거기서 가공화됐다고 그러는데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서기 3200년 서기 전 그때부터 닭을 길렀다는 이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 머리는 이제 동쪽으로 해서 중국, 한국, 일본으로 다 이렇게 퍼졌고 또 한 머리는 이것은 그 이제 섬들을 갖다가 동남아시아 섬들로 해서 이제 저쪽 포리네시아 여기까지 갔고 이건 회색약이에요? 이것은 좀 회색약에 이런데요.
요건 인도 서남부에 있는 겁니다. 요 외에 야기가 그 건너에 그 시론이라는 섬이 있죠. 네. 거기에 시론 야기가 있고 또 자바나 순다도에 그 파랑목 야기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서울대공원에는 요 회색 야기, 적색 야기 두 가지는 있는데 그저 나머지 두 가지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야생종은 좀 아무래도 보통 집에서 기르는 닭보다 좀 더 아름답고 모양도 날씬하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닭도 그게 이제 야생이었다가 이제 가금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이제 보기 좀 힘듭니다만은요. 네. 네. 자, 지금 전화가 왔는 모양인데요. 전화를 좀 그렇습니까? 직접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여러분 여보세요? 직접 전화를 걸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783국에 5594번, 5595번 두 대 전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라도 궁금증 있으시면 직접 전화를 해주시면 네. 관계되는 선생님들께서 대답을 자세히 아마 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왔는 것 같은데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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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이제 들렸습니다.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말씀하세요. 저기 피부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기 가졌을 때요. 네. 닭껍질을 먹으면은요. 아, 왜 아기 피부가 닭껍질처럼 된다 그래가지고요. 네. 걱정돼갖고 피부가 오돌도돌해지고 네. 닭살처럼 된다 이런 말씀 금기를 물어보신 것 하시는 같은데. 분이 자, 대답 좀 들어보세요. 그게 그 잘못된 인식입니다. 옛날에 그 이 닭은 껍질이 맛이 있어요. 예. 근데 시어머니가 이걸 잡수셔야 되겠는데 네. 젊은 며느리가 껍질을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게 할 수는 없고 예. 이거 먹으면은 피부가 닭 피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 닭 껍질이 상당히 그 영양가가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임신분들 많이 드셔야죠. 전혀 잘못 그런 된- 미신은 아마 뭐 비단 달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죠. 네. 뭐 무슨 그저 토끼를 먹으면은 뭐 언체기를 낳는다든가 그래서 토순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인데 전혀 미신이죠. 또 뭐 오리고기를 임신 중에 먹으면 애가 발가락에 붙어서 붙었다. 낳는다. 그것도 미신이죠. 그리고 무슨 물렁뼈를 먹으면 또 뭐 좋지 않다. 하여튼 네. 그런 그 임신부에 관한 금기가 되는 식품들이 참 많은데 그 참 허씨를 밝혀야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 또 와 있습니까? 전화 또 왔습니까? 네. 많이 오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 확성 상태가 조금 안 좋은 모양인데요. 네, 지금 한번 저희들이 네. 이거 직접 시도를 한번 해보기 때문에요. 여보세요? 말씀 들리세요? 전화 주신 분 시간에 아. 783국에 5594번, 5595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네. 관계 전문가가 직접 대답을 네, 된 해드리겠습니다. 모양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자, 해보겠습니다. 닭 어떻게 울죠? 닭이요? 네. 꽃기호하고 어머. 저렇게 우는군요. 네. 꽃기호하고 우는데 꽃기호하고 오는데요. 네. 그런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꽃기호하고 표현을 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울까요? 글쎄요. 그걸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코코아 도드리드 코코아 도드리드 네, 영국에서는 암탉이 수탉보다 울음소리가 더 크면은 그 집은 불길하다고 했대요. 아이고, 여보 영감. 황금알을 낳는 저 달개 뱃속에는 황금이 잔뜩 들었겠지요? 어디, 이리 와봐라. 아니, 어딜 도망을 가니? 키키리키 아이고 황금알을 낳는 건 거위라고요. 거위 난 독일에 사는 닭이라고요. 키키리키 스페인을 비롯한 사바나 지방의 닭은 울음도 사바나식으로 운대요. 꼬꼬리꼬 잘 우네요. 아주. 일본에 사는 암탉 한 마리가 코케코코 땅강아지를 놀리며 흙을 파헤쳤죠. 이거 저놈의 암탉이 내 집에 흙을 다 파헤쳤구나. 이거 땅강아지는 땅에다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닭을 꾸짖었어요. 코케코코 아이고 뭐라고 내 알이 네 알보다 작다고 코케코코
네, 아이 두 분. 이게 다 틀린데요. 네, 성우분 두 분, 우리 KBS 성우분 아주 애쓰셨습니다. 아주 네. 비슷하게 참 본래보다 더 잘 울음소리를 흉내. 네. 우리나라에서는 속담에 네. 뭐 안딱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있죠. 네, 영국 진짜 속담도 비슷한데. 안딱이 우는지 안 우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암탉이 오나요? 암탉이라고 왜 울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래 달개 울음소리라는 것은 숫닭의 울음소리가 표준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암탉이 숫닭과 같은 울음소리를 갖다 내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지. 원래 암탉은 암탉대로 또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네. 일본의 그 암탉이 뭐 고기 걷고 하고서 울었다고 지금 그러는데 사실상 그것은 알을 낳고선 말이죠. 우는 소리 또는 네. 알을 배실을 적에 우는 소리.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암탉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저 자기 새끼를 이렇게 비호하고 이럴 때 엄호할 때도 적으로부터 이것을 경계할 때도 그 내는 소리가 다르더군요. 그렇죠. 울긴 우는데 수탉처럼 저렇게 아주 청하고 멋지진 못하는데 말이죠. 아유,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는 속담은 이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수탉도 울 줄을 몰라요. 아이고. 아, 아주 왜 그 그럴까요? 우는 걸 잊어버렸나 보죠. 본성도를 갖다 모두 사람이 뺏어버렸어요. 예. 네, 그렇죠. 양계장에서 참 인위적으로 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천연적인 그런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 참 예, 닭 우는 소리가 시간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글쎄요.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꽤 길죠. 대충 요즘 보통 닭은 3초. 3초요. 3초. 짧은데요. 우는데 네. 이 동천홍이라는 닭이 있어요. 네. 중국 닭인데 이거는 24초를 어우, 닭 우는 숨을 소리가 예. 네. 그런 닭도 있다. 그런 네. 그런 그 소지를 계속 키워나가고 네. 아마 그 닭은 폐활량이 몹시 큰 모양이네요. 저기 옛날에 우리 토종닭이라는 거, 네. 멀건 토종닭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울 것 같으면은 하늘을 보고서 꼬꼬 하고서 울다가선 목을 갖다 점점 내리면서 말이죠. 네. 땅에다 그저 목을 갖다 이렇게 숙이다시피 이렇게 하고서 그동안의 울음소리가 끝이지 않아요. 아. 근데 이제 그게 일본의 그 동천홍이라는 거 이건 장명계로서 상당히 그 우는 것으로만 전혀 그저 개량을 한 이런 종류이죠. 그렇습니다. 이 성악을 하시는 분들 좀 그걸 이렇게 본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달게 얽힌 여러 가지 얘기 재밌는 게 많을 텐데요.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네. 예. 닭이 옛날에 이제 놀이 뭐 텔레비도 없고 네. 뭐 운동 경기도 없고 할 때는 닭 잡기 놀이를 한 거예요. 닭을 풀어놓고 누가 많이 잡느냐 그래가지고 상을 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예, 드립니까? 네. 이것도 상당히 웃을 거예요 옛날에. 네. 그 다음에는 없으니까. 그렇죠. 닭은 이제 자시 우는 닭. 자시면은 11시부터 1시까지. 네. 그때 우는 닭을 또 축시, 그럼 1시에서 3시까지. 네. 인시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닭을 울도록 네. 만들어가지고 닭 우는 소리 듣고 이거는 닭시계군요, 네, 그러니까. 닭시계. 네. 자시, 축시. 이런 건 인시. 뭐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까지 측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오늘 예, 그 그렇죠. 새벽이 됐다 이런 그렇죠. 거. 네. 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결혼식 때, 구식 결혼식 때 아마 여기 나오신 주부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닭을 보재기로 싸서 암탉, 수탉 이렇게 다 놓고 네. 그래가지고 혼례를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닭은 하루를 열 때 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인생의 새 출발을 할 때 닭을 갖다 놓고 같이 출발한다. 시작이다. 예, 시작이다. 아.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 귀신이 악한 귀신이 닭이 울면은 도망가죠. 물러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네. 악귀는 없어져라. 아. 이런 의미에서 행운만 찾아와라. 네, 행운만 와라. 이런 의미에서 닭을 올려놓고 지난 거죠. 자, 뭐 약주 드시고 계신가요? 이건 이게 또 닭하고 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술을 먹는데 요즘 사람들은 술을 먹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어요. 네. 몸이 안 좋죠. 그래서 이게 원래 술주자가 삼수변에다가 이 유자 아닙니까? 예. 닭 유자 쓴 거죠. 이게 술을 먹을 때는 닭이 물 먹듯 해라 이거죠. 조금씩 먹어야 한 모금 이게 드시고 저 그렇죠. 하늘 하늘 쳐다보고. 그래서 지금 이 닭이 술을 많이 먹어서 이렇군요. 이게 뭐 술을 많이 먹고 그것도 있고 네.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닭 유자하고 술하고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술은 네. 낮에 먹는 것이 아니고 해가 지면 닭이 이제 이 닭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저녁에 마셔라. 술은 저녁에 닭이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마시라. 그래서
술하고 닭하고는 관련이 깊습니다. 네, 자 약주를 많이 드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참 그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달기 물을 먹듯 해라.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전화 한번 전화 받아볼까요? 받아보겠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두 분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달기에 대해서 직접 한번 여쭤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말이죠. 그저 오골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오골개도 그 닭으로 그 취급이 됩니까? 물론이죠. 그런데요. 네.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오골개가 식명수에 좀 좋다고 그러는데 네. 그 이야기가 좀 비틀어졌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인지 네.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 오골개가 닭하고 같습니다. 예, 오골개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재래 오골개라고 해서 털도 감고 뼈도 감고 피도 감습니다. 이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 오골개가 약용으로 쓰였다 이거죠. 심정통이라든지 심경통 말씀하시는. 고혈압이라든지 그 동의보감이라는 게 중국에서 나온 그 의학서적으로서는 가장 권위 있는 서적인데 그래서 그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연산군 시대에는 평민이 오골개를 먹으면은 관직을 비록 정성이라도 관직을 박탈하고 귀향을 보낼 정도로 그 약효가 있었다고 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과학적으로 어떤 약효가 있는지 증명된 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상당히 그 한방에서 이 오골개에 대한 그걸 많이 다루는 걸 우리도 들었습니다. 아직도 어떤 그 양학적인 과학적인 의미에서는 규명은 잘 안 됐다. 네, 그러니까 오골개는 닭의 일종인데요. 그걸 보면 또 닭의 종류 그것도 알고 싶어요. 그렇죠. 닭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요? 물어보겠는데 네. 오골개를 저희가 좀 직접 길러봤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하는데 그거를 풀어 놓았을 경우하고 아니면은 그 사료를 먹이면서 가두어서 그 기르를 경우에 그 영양에 관계가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맛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둬서 키우면은 한정된 준사료만 먹고 크니까 이 근육이 단단하지 못해서 그렇죠. 씹는 맛이 고기는 씹어야 맛인데 씹는 맛이 덜하고 놔서 먹일 경우에 지렁이도 잡으면 요즘 건강에 좋다고 토룡탕도 있습니다만 지렁이 약초 다 이렇게 뜯어 먹을 수 있도록 길러면은 결국 먹은 것이 몸에 축적이 되니까 그게 좀 낫겠죠. 그게 가능하다면은 좀 이렇게 방사라고 그러죠. 이 넓은 데 나와서 자기가 여러 가지 다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이러는 것이 하여튼 활동 범위가 넓은 것이 육질이 더 좋겠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또 궁금한 점이 있어요. 병원에서는 닭고기니 돼지고기 이런 걸 뭐든지 마음대로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한약방에서는 주로 닭고기를 못 먹게 상가하고 그러잖아요. 환자 있는데 그게 궁금하네요. 차라리 한방 쪽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방에서는 가리는 것도 많으니까요. 이제 무슨 사상의학이니 음양 오행설을 갖다 가지고서 그렇게 따지는 거니까 이거하고는 맞지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원리가 거기서 나오는 게니까 그렇죠. 실제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의들하고 이제 의견 차이가 좀 생기는 거죠. 좀 민간적인 관습이라 할 수 있겠죠. 아플 때는 영양 보충을 잘 해야 빨리 낫는 거 아닙니까? 닭 날개 있잖아요. 날개를 먹으면은 중풍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계속 그런 말. 역시 다 그런 종류죠. 그 어머니들이 말씀을 하셔서요. 저는 얼마 전까지도 꼭 그 닭을 이렇게 하면은 날개 있는 데를 좀 떼어서 버리곤 했었거든요. 하는데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 그것도 맛있어서 그런 거 다 아닙니까? 먹어도 되는 건가? 이 고기는 말이죠. 뼈하고 붙은 고기가 가장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비를 좋아하죠. 갈비 맛이 좋아요. 닭 날개가 뼈가 많죠. 거기 붙어 있는 고기가 원래는 맛이 있고 닭 날개에는 그 콜라겐이 그 성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피부 미용이라든지 저 젊음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노인 양반들이 자기가 늙기 싫어가지고 며느리가 애 젊은 사람이 먹으면은 예. 바람난다 해서 그게 젊은 사람이 먹으면 바람난다 하니까 그 주부가 그 남편한테 절대로 날개고기는 안 네. 주실 거예요. 나머니까 저희 집도 그래요. 네. 꼭 날개는 자기가 띄워 먹으면서 아 이건 당신이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러는데 바람난다고요? 네. 사실 미국 같은 데서는 뭐 달기 날개를 갖다 제일로 치고서 그걸 아주 그 좋아하는데요. 선호한다고 그러는데 예. 근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무슨 바람쟁이가 많은지는 모르지만은 그만 맛이 좋다는 그 얘기가 오를 겁니다. 네. 있는데요. 네. 그 닭의 그 꼬리 부분요. 그 부분에는 이 먹어서는 안 좋다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이 닭꼬리에 보면 닭인 말이죠. 기름샘이 있어요. 날개에다가 이 항문에 꽁무니에다가 이제 부리를 댔다가 날개에서 기름을 꼬리에서 기름을 갖다 발라요. 예. 그래야 이제 이뻐지죠. 네. 기름샘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옛날에는 그걸 군수 모가지라고 그랬었죠. 그걸 먹으면은 군수 대접할 때 그걸 줘야지 안 주면 안 됐다. 그리고 우리가 말랐을 때는 기름샘을 먹으면 좀 살이 좀 찔까 했는데 네. 요즘은 너무 쪄서 탈이니까 네. 그거 맛이 또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안 잡수는 게 낫죠. 네, 그 부분을요. 네. 네. 닭의 종류 좀 알려주세요. 네, 닭이요. 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이제 알 낳는 닭 네. 이런 게 있죠. 이건 네. 알 낳는 닭은 주로 알만 낳는, 네. 몸집이 적고 큰 알을 많이 낳아 이거예요. 아. 상당히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건 고기닭입니다. 네. 고기닭은 이게 한 40일 되면 한 2.5kg 크죠. 아, 역시 몫이 크네요. 크군요. 이런 거는 제일 큰 한 9kg까지 큽니다. 닭이. 9kg요? 예. 요거는 애완용 닭인데 예쁘군요, 역시. 아주 작죠. 꽁보다 적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닭은 이 목침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밤에 울면은 빨리 깨라 이거죠. 그런 용으로도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토종닭이에요. 토종닭이군요.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흔히 보셨겠죠. 많이 봤죠. 토종닭인데 갈색입니다. 예. 아주 이쁘죠. 요건 저희 시험장에서 가지고 있고, 요거 토종닭 중에서도 여기 특에 수염이 난 닭이 있습니다. 어머나, 네. 수염이 요거 아마 있어요.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요것이 우리 한국 닭으로서 대표적이죠. 옛날에 이 수염이 난다. 이 개량 중에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토종닭이지만 까만 까만 색깔을 가진 거. 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도 오골개하고는 틀린 거죠. 오골개하고는 다르죠. 오골개는 눈이 까만데 이게 이거는 오골개. 예, 이게 토종 오골개인데 이거는 눈이 까맣고 뭐 모든 게 다 감습니다. 피도 검고, 예, 살도 피도 검고 검고, 살도 검고 뼈가 검다고 해서 오골개라고 그러죠. 다리 부분도 역시 예, 검네요. 이건 완전히 새콤하네요, 새콤하죠. 정말. 네. 이게 뭐 약이 된다고. 눈도 검고요. 예. 요건 또 오골개, 토종 오골개 중에서도 열성인자로 흰색이 나타나는 닭이 있어요. 요것도 같은 그 닭인데 네. 이 털 색깔만 다릅니다. 속은 어때요? 속도 마찬가지로 감죠. 속은 검고요. 털만 하얗군요. 예. 그거 요거는 이상하네. 이제 신기합니다. 서양 오골개입니다. 예. 이거 실키라고도 하는데 이건 상당히 애완용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죠. 네. 이것도 뭐 약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전화가 지금 또 오고 있어요. 또 왔나요? 네. 전화 좀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오늘 닭에 대해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닭이 되면은요, 네. 밤이 되면 눈을 못 본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죠? 닭이 밤이 되면은 눈을 못 본다고요? 시력이 약해지나요? 그렇죠. 네, 닭은 야맹증입니다. 대개 새들이 야맹증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야맹증 아닌 새로서는 뭐 올빼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대개 새들은 야맹증이다. 네. 근데 밤눈을 갖다 그렇다고 그래서 전혀 못 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대개는 못 봅니다. 못 보죠. 그러니까 이제 적으로부터 습격도 많이 받죠. 밤.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전화 걸어주실 분들은 783국에 5594번, 5595번 두 대를 지금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전화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닭 상김새 아까 좀 보셨습니다만 좀
좀 그렇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벼슬도 있고 이제 네. 아주 위험 있는데. 날아가지도 못하면서 또 날개는 좀 붙어 있고 말이죠. 새긴 역시 새인데요. 생김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달개 생김새라는 것은 아주 다양합니다. 네. 원래 그 적세 야기에서 시작됐다고는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한 5천년 동안 이제 그 사람이 길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상당히 그 변화가 많이 됐어요. 저렇게 이제 그 볕의 어떤 그 형태가 가령 말하자면 단관이라고 그래서 백설이곤처럼 저렇게 된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장미관, 호두관 뭐 해서 볕에 그 지금 다리 부분이 나왔는데요. 예. 발가락이 밑에 3개가 있고요. 3개 있고 뒤에 조그만 게 하나 있고 며느리 발톱이라는 거. 예. 뭐 날카롭다면서요? 예. 네. 저런 것도 볕이 특이하죠. 네. 달개 생김새. 날지는 못하죠. 비상력은 아주 둔합니다. 네. 대신 옛날에는 날았을 텐데요, 그러나. 옛날에 적생 야기도 역시 그 비상력이 그 딴새보다는 둔하죠. 대신 꽁처럼 그 빨리 그 긴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능한 지상성 조류입니다. 예. 네. 여러분께 오늘부터는 매일 퀴즈 문제를 드리겠어요. 이제 예. 다음 주 토요일에 정답 엽서를 추첨해서 여러분께 KBS 기념품도 우송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프로그램을 잘 들으시고 보신 분들은 금방 알아맞힐 수 있는 네. 그런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굳이 또 그러지 않으셔도 이제 쉽게 아실 수 있는 쉬운 문제를 드릴 건데요. 네. 퀴즈 하니까 생각나는데 닭하면 이제 떠오르는 근원적인 수수께끼 있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두 분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답이 어떻습니까?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계란이 먼저입니다. 계란이요? 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박혁거세가 예. 닭이 없었는데 계란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난생 아닙니까? 계란에서 나왔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하고 의견이 다르군요. 닭이 먼저십니까? 왜 그러냐? 네. 닭의 알이다 하니까 닭의 알이다, 닭에서 나온 알이다 하니까 닭이 먼저 아니겠는가? 어원을 풀이하면 네, 어원을 풀이하면 그렇게 알이다. 되지 않겠냐? 아마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화초닭 그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클 경우에는요. 그 닭을 그 화초닭을 참 못 보고 큰 것 같아요. 하는데 요새 보니까요. 저 화초닭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조그만 거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잠시는 길러봤었거든요. 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그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외국서 들어와서 개량 중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말씀하시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날부터 이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그냥 이 애완용은 별로 못했을 거예요. 식용주로. 그 중국에서는 그 이제 그 반탐급의 소위 닭이라고 요즘도 반탐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영어로는 그런 그 소형 닭이 많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본에 이제 도입돼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에도 시대에 에도 막부 시대에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애완용으로 다 이제 그 개량을 갖다 하는 도중에 그런 그 소형이 나와서 소위 그 이제 화초닭이라는 거 지금 우리 말로 다는 차보라고 그러죠. 그런 차보 같은 거 했는데 그게 다 자라야 그저 한 600g 내지 700g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뭐 비둘기보다 조금 더 크달까. 아까 그저 정 선생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러기에 그런 것을 갖다 퇴침 안에다 넣어놓고 그래서 이제 그 울음소리를 갖다 들으면서 시간을 갖다 짐작을 하고 했다고 그러는 그런 그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뭐 최근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네. 이 닭이 먼저든 병아리가 알이 먼저든 어떤 간에 이건 그 풀 수 없는 건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 병아리가 그 달걀에서 나오는 그 순간은 참 부화되는 순간은 신비롭기만 합니다. 달걀이 부화되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르는 겁니다. 깨진 알은 부화가 안 되죠. 그리고 너무 커도 안 좋고 작아도 안 좋고 중간 정도의 알을 골라서 부화기에 넣어야만이 병아리 나오는 율이 많죠. 너무 큰 것도 안 되고. 그렇죠. 너무 이 알껍데가 두꺼운 것도 안 되고 이건 이제 부화기 아닙니다. 알을 생겼군요. 알이 들어가지만 이게 그냥 있으면 껍질에 붙어요 조직이. 그래서 굴리는 거죠. 하루에 뭐 10번. 저 안에 온도는 얼마나? 온도는 화실온 100도고. 지금 빛을 쏘시고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알 검사를 중에서 하는군요. 죽은 거, 도중에 죽은 거, 부정란 이걸 골라내야죠. 저렇게 골라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있나요? 이렇게 비춰보면은 표가 납니다. 네. 전문가들은 잘 하고 있죠. 아이고 깨졌어요. 이게 이제 나오네요. 나오는 겁니다.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데 이게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데 병아리 이 부리에 톱날이 있어가지고 삐약삐약 할 때 그걸 찍어서 깨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기스럽네요, 정말. 병아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아유, 약간 노르스름한 병아리도 있고 좀 갈색빛 나는 병아리도 있고요. 참 귀엽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옛날 같으면은요 저렇게 암탉이 알을 낳았을 때 수탉이 횟대 위에 올라가서 아마 한바탕 꼭 한바탕. 네. 아주 멋지게 울었을 텐데요. 요즘도 그렇게 우나요? 요즘 닭은 이 운동을 많이 하면은 계란도 덜 낳고 에너지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더 차라리 좀 못하고 하니까 운동을 제한하도록 개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횟대 잘 안 올라가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운동을 제한해서 경제적으로 닭고기나 계란 생산하자 해서 횟대 올라가는 닭이 거의 없어요. 네. 닭의 그 생태계도 사람들이 많이 뺏어갔고 그렇죠. 많이 변했죠.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사위 사랑은 장모님이라고 해서 사위가 모처럼 이제 그 처가댁에 가면은 씨암탉을 잡아서 내놓는다는 건 뭐 유명한 그 일화인데 씨암탉이 이렇게 맛이 좋습니까? 내가 장가 갔을 적에 그 처갓집에서 잡아준 닭이 그 씨암탉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맛이 있었어요. 네. 특히 이제 그 닭고기 중에서도 그 다리, 닭이 달기다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먹음직스럽죠. 거기가 나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엉덩이에 그 이제 넓직한 그 골반 골이 있는데 그 골 속에 골에 이렇게 조금 붙은 이런 그 살, 이런 것도 맛있고 아까 또 얘기도 나왔었지만 날개살도 맛있고 모두 맛있는데 가슴살 같은 것은 뭐 그렇게 터벅거리고서 그렇게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사람에 따라서 다 그 자기 그 선호도가 다 다르겠지만은 약간 닭도 부위에 따라서 맛이 더 있고 덜 있고 대체적으로는 아까도 그 정 선생님 말씀하시다시피 골격에 붙은 살 그것이 더 맛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위별로 이제 맛이 좀 다른데 아무래도 옛날 그 장모님이 잡아주시던 그 씨암탉은 그 사랑 때문에 더 맛있지 않았을까요? 사랑도 곁들였고 또 이 활동성이 많고 해서 좀 맛있는 그런 닭이었을런지 모릅니다. 네. 전화가 또 와 있어요. 네. 여보세요? 5595번으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주신 분? 5594번으로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이거 전암동 사는 강명한데요. 여보세요? 아유, 혼선. 두 분이 함께 혼선이 말씀을 하시네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저 남자분 먼저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 닭 있잖아요. 닭에 있잖아요. 네, 네. 닭똥집에도 영양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네, 똥집에 영양가가 다 있다. 그걸 특히 네, 그 부분을 예. 좋아하세요? 많이 잡숫나 보죠? 약주 드실 때 그 안주로 하시는 모양이죠? 네.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영양을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영양 분석까지는 난 못 해봤어요. 그 닭똥집 잘 구워서 소금에 찍어서 소주 한 잔 곁들이면 참 일미죠. 난 그 맛있는 것은 영양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영양학자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 닭똥집이 말이죠. 이게 순 근육으로 돼 있습니다. 좀 질기죠? 기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순 단백질이라 소리예요. 닭똥집이. 그래서 이게 또 씹으면은 고기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술안주로서는 뭐 안성맞춤. 영양가도 상당히 단백질이 높다는 건 영양가가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잘하셨는지요? 네. 지금 뭐 전화도 많이 오고 또 편지로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편지 하나 소개해드리죠.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1동 1206호에서 박성배 씨가 주셨는데요. 이분이 고기 중에서 닭고기를 제일 좋아하시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한다고 하셨어요. 네, 이분은요. 첫째, 둘째, 셋째로 해가지고 물어보시는 것을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갱년기후의 건강관리상 지방질이 적고 단백한 것이 높은 육류를 많이 먹으라는 의사의 권유가 있었는데 닭고기는 타 육류에 비해서 어떠한지요? 이런 걸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닭고기는 고혈압에 좋지 못하다는 설과 관계가 없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여부가 어떠냐? 셋째, 위생적인 닭고기 구입법과 외관상 식별하는 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세문항으로 질문해 보셨습니다. 네, 뭐 어느 분이나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아마 한 번씩은 가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쇠고기의 성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또 저희가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네. 같은 양의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요건 이제 수분을 알기 위해서 시료를 드라이 오븐에다가 건조기에다가 집어넣고 수분 함량을 조사하는 시험 과정이죠. 네. 이렇게 해서 105도에서 4시간을 두면은 그 수분이 증발되고 순수한 그 고기만 남는 거죠. 요거는 그 닭고기에 들어있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의 양을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요건 그 질소를 증량해가지고 몇 퍼센트나 단백질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거죠. 네. 요거는 저희가 지방, 그게 닭고기에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소고기나 돼지고기 비해서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을 같은 시료를 가지고 지금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열량 측정 고기를 쇠고기, 돼지고기랑 비교해서 성분 분석을 하셨는데 수치 계산이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지금 닭고기와 돼지고기, 쇠고기, 그다음 이 영양 성분과 칼로리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랬을 때 수분이라든지 이 미네랄, 즉 무기질 계통에서는 이 육류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반면에 이 단백질에 있어서는 그 닭고기에 있어서는 23.4%를 나타낸 반면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있어서는 약 20%로 닭고기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지방의 함량을 살펴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닭고기에 있어서는 1.9%인 반면에 돼지고기, 쇠고기에 있어서는 약 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서 뭐 하나의 대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열량을 살펴보니까 역시 닭고기에 있어서는 117칼로리로 쇠고기, 돼지고기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것으로서 하나의 다이어트 식품으로서 평가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영양별 그 분석을 봤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그 영양적인 특성은 어떨까요? 뭐 닭고기는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이 높고 영양가가 비타민이라는 영양가가 높은 육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혈압에 관한 그런 질문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어떨까요? 사실은 이 닭고기는 말이죠. 지방산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3분의 2가 됩니다. 네. 이 불포화 지방산에는 리노릭산이 있고 이것은 콜레스테롤의 수준을 낮춰주는 이런 요즘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달맞이꽃에 리노린산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면은 고혈압이라든지 비대해지는데 좋다고 그러죠. 닭고기에도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아까 그 부위별로 어디가 맛있냐고 이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좀 알기 쉽게 짚어주실까요? 저보고 얘기하라면은 사실은 날개고기예요. 네. 그 뼈하고 붙어 있는 날개고기가 가장 맛있는 고기입니다. 그리고 날개에는 누런 닭하고 지금 신당이 많은데요. 네. 그 영양 성분이 같은지요? 영양 성분에 차이가 크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길렀느냐 그게 따라서 영양 성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닭고기는 좀 나이가 좀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한 40일 길러 가지고 그냥 먹으니까 씹는 맛이 없죠.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외국 사람들은 연한 걸 좋아하고 우리는 고기가 옛날에 귀해가지고 좀 오래 씹어야 고기 맛이 난다고. 네, 여기 실물 닭고기에 있습니다. 네. 닭의 간은 어떻습니까? 닭의 간은 말이죠. 그 비타민의 창고라 보고라고 그럽니다. 닭간을 잡수시면은 눈이 밝아지고 피부가 고와지고 뭐 이런 상당히 좋은 겁니다. 간을 많이 드시는 것이죠. 그런 게 좋죠. 네, 그리고 아까 박성배 씨 편지 질문 중에서 신선한 것인지 또 그렇지 않은 것인지 외관상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닭고기를 사실 때 잘못 사시면은 한 며칠 된 걸 사시는 거죠. 여기 앞에 실물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닭고기는
오래된 거는 색깔이 흰색으로 퇴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윤기가 있어야 되고 요즘은 이제 그 포장을 해서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날짜 또 그 어느 도계장에서 어느 뭐 마니커 뭐 이런 식으로 그 날짜하고 상표를 확인하시고 사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길가에서 사시면은 이제 상한 거. 저질품을 사실 수 있다. 이거죠. 네, 저질품 사거나 건강에 안 좋죠. 네, 비워놓은 거 사면은 그렇죠. 큰일 나죠. 그거 드시면은요. 안 드시고만 못하다 이거. 네, 여기 왕주현 씨 나와 계신데 닭고기 요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아 씨. 네, 여기 아주 푸짐하게 한 상 잘 차렸습니다. 이쪽에는 주로 어린이들이 간식을 하면 좋은 것들이 있네요. 네. 닭날개 튀김이죠? 네. 아유.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네. 요새는 이렇게 가지고 제품이 나옵니다. 이것도 날개 부분이에요? 날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고기를 양념을 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여기다 조미를 해서 네. 이렇게 고쟁이다가 끼웠죠. 예, 아우 이거 먹으면 참 고생 좋겠네요. 그러면요. 그리고 또 네. 요것도 이제 애들 튀겨주는 너겟이라고 그래서 저 외국 사람들도 많이 먹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이것들을 잡수시는데 네. 이것도 고기로다가 한 거고 네. 이건 아몬드 뭐예요, 튀김이에요. 아, 아몬드를 네, 같이 묻혀서. 넣고 네. 묻혀서요? 그러니까 닭고기에다가 아몬드를 묻혀가지고 튀겼죠. 네. 그러니까는 아주 고소하고 영양성분도 맛있는 게. 좋겠고. 그러면요, 애들 네. 간식에 참 좋죠. 이제 이거는 야채하고 같이 야채하고 함께 튀기고. 네.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요새 왜 프라이 치킨을 아이들이 잘 먹는데 네. 이렇게 해주시면 그 부위별로 사셔다가 하시면 참 좋습니다. 네. 그 다리를 튀겨놓고. 네. 이건 선생님 이쪽 거 사과 같아요. 사과 그게 미용식이에요. 미용식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이게 그 닭고기 살은 참 미용식에 좋고 물론 성인병 예방에도 좋습니다마는 미용식으로서는 이 살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러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사과하고 둘을 졸였습니다. 졸여서? 네, 그래서 네. 단백질과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함께 그 사과하고 함께 졸이니까요. 아주 새콤하고 맛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치즈 구이죠. 치즈를 여기다 이렇게 닭살에다 발라서 오븐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걸 구웠어요. 독특한데요? 네, 그것도 미용식이고 이건 살로다가 잘게 썰어가지고 썰어서.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하지만 파란 완두하고 이렇게 해서 볶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닭살을 잘게 찢어서 해서 마늘로다가 이거는 냉채를 만드는데요. 색깔 맞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것도 미용식의 하나로 될 수가 있죠. 네. 닭살은 이게 아주 정말 저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닭살 그 냉채 이거 미용식으로 하시고 다이어트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좀 성인병 있으신 분들. 네, 이건 안심물로다가 이걸 얇게 펴가지고 여기다 치즈니 빵가루니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망이나 빨간 거 또 그 다음에 파란 것을 전부 다져서. 세로리 이파리도 좋습니다만 파슬리 이파리 같은 걸 다져서 빵가루하고 함께 섞어서 묻혀서 한 겁니다. 네, 색깔이 좋습니다. 닭고기를 잘게 찢어서 비빔밥을 했어요. 비빔밥하군요. 네,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꼭 닭고기만 넣지 마시고 이렇게 그 야채요. 당근채를 쳐서 이제 이렇게 곱게 쳐서 볶고 또 요건 오이 이렇게 가지고 속에 밥을 넣으시면서 양념장을 비벼 먹으면 근데 그 입맛 닭국물을 돌겠습니다. 끓여가지고 뼈를 끓여가지고 국물을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해서 따끈하게 해서 비벼 잡수시면 좋은데 네. 닭고기를 살로다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찢어가지고 했죠. 닭죽이군요. 네, 이거는 닭죽인데요. 회복기 죄송합니다. 환자한테 좋다 그러죠? 그러면요, 이거 아주 환자한테도 좋고, 이제 닭죽을 쏘면은 이렇게 되고, 닭밥을 하면 물을 좀 덜 부어가지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은 야채하고 이걸 졸인 거죠. 표고라든가 이 마늘을 좀 요새 푼 마늘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함께 졸이시면 이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렇게 편 현육이에요. 예. 현육인데 이 닭고기를 푹 삶아서 뼈에서 뜯어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비보자기에다 짜서 싸가지고 이렇게 짜는데 꼭 무거운 걸 눌러놓으면 되죠. 그렇습니까? 이거 선생님, 포예요. 네. 닭살로 네, 안심으로다 포를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말렸다가 이제 술안주 하실 때 이걸 구워가지고 하시면 좋죠. 뜯어서 드시면요. 그러면요. 네, 그 밖에도 뭐 이제 이제 삼계탕. 이거는 네, 삼계탕도 있고 여기다 마늘을 좀 넣어서 하시면 참 좋죠. 그리고 내장인데요. 이거는 아까 간 말씀하셨죠. 간을 이걸 이렇게 굽기도 하고 조리기도 하고 또 이거는 그 모래즙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여기 모래즙이 싱싱한 게 있습니다만 이런 거를 그대로 시중에서 팔고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거 깨끗한 거 사다가 하시는데 요건 애들한테 그 비타민 A, 단백질 다 보급하는데 좋은 것이 뭐냐 속에 하면 바른 게 뭐예요? 이거는 간을 으깨가지고요 삶아서 그 다음에 여기다 마요네즈 소스를 섞어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든 거죠. 애들 그 냄새 때문에 안 먹는데. 그거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여기다 먹었을까요?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러한 그 안심 같은 거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이 애들의 그
간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거는 심줄이에요. 근데 냄새가 나서 안 먹는 거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하시려면은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빠지네요.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놓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제 뭐를 넣으시느냐 하면 일단 이거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넣으시고 여기다는 술을 좀 넣으셔야 되는데요. 정종 넣으시면 될까요? 네, 술 같은 것을 넣으셔서 여기다가 술하고 생강즙하고 또 양파즙을 이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양파즙이요? 네, 양파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로다가 이제 이걸 묻혀 놓으시면 되는데 술이 들어가면은 이 냄새가 좀 없어져요. 그렇죠. 생강즙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그 후추를 좀 두시고 여기에다 그냥 하고 말죠. 이거는 생강 간장인데요. 네, 생강 간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생강하고 생강즙하고 물엿하고 간장하고 또 이것도 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하고 그다음에 제일 나중에는 이 마늘을 조금 넣으시면 좋죠. 마늘 좀 넣으시고 파는 너무 많이 넣으시지 마시고 판 여기 있습니다만 이걸 끼우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나중에는 이제 참기름을 좀 넣으시고. 네. 이렇게 넣으셔가지고요. 이렇게 하니까 굵게 해서 같이 끼운다 말씀이죠? 하나 마늘이나 좋은데 오늘은 푼마늘이에요. 푼마늘인데요. 네. 근데 그걸 끼시면 더욱 좋죠. 그런데 제가 지금 금방 손을 씻고 왔으니까 이걸 한번 좀 끼워봤으면 좋겠어요. 끼워서 어떻게 하시는 것만 아시면 되니까 달걀 이대로 큰 대로 그냥 끼워서 주세요. 근데 이거는 어른도 좋으시고 거기다 끼셨군요 벌써. 잎마늘 이렇게 좀 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다시 이렇게 끼셔가지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걸 갖다 이제 여기다 구우면 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끼는 것은 한 번 끼워서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 안심이에요. 닭 안심이 어디 있나 하시겠지만 부위별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여기 뭐 소금구이감, 뭐 여러 가지 구이감, 간장까지 끼웠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굽는 것이 근데 굽는 건 잘 하시니까 기름을 갖다 프라이팬에다 놓으시고 시간만 넉넉하면 좀 봤으면 좋은데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생강이라든지 술 이런 걸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양파 갈은 것을 갖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머니들 보고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족들에게 대접할 요리 한번 마련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달게 대한 요리를 잘 보셨습니다. 아마 새로운 그 요리법도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 요즘 그 유전공학의 발달로 해서 말이죠. 뭐 황소만한 이 큰 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보는데 그는 언제쯤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닭의 그 염색체가 78개입니다. 그걸 이제 3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17개로 만들면은 지금 봐서는 몸무게가 한 80% 더 커지겠다. 이렇게 가정하에 2000년대는 가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되긴 될 거예요, 언젠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퀴즈 드린다고 그랬죠? 오늘 아마 계속 들으셨으면 잘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달걀 생김새 중에서 문제를 내드릴까요? 저희들 그 방송 중에서 문제 해답을 거의 드렸는데요. 한번 보세요. 지금 자, 모습을 잘 보십시오. 나옵니다. 밑에서부터 위까지 잘 보세요. 자, 달걀 발가락은 몇 개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을 적으셔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우편번호 150번 서울특별시 영등포 여의도동 18번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토요일 시간에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엽서를 주실 때 이 시간에 직접 전화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여러분 댁의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프로그램 진행하는 중에 직접 저희가 걸어서 관계 전문가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많이 달라진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용을 보셨습니다. 전에는 여러분들 참여폭이 좀 좁았는데 이제 대폭 그것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직접 나오신 연사들하고 궁금증을 묻고 답변을 들으실 수 있고 또 나오신 주부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든지 답변하시는 중에 궁금증이 있으면 직접 질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달라지고 또 퀴즈 문제도 신설을 해서 이 프로그램 내용을 잘 보신 분은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이런 그 문제를 내드리고 또 맞추신 분에서 추첨을 해서 상금도 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는 방송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서 질문해 주신 주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전화를 아주 많이 받아준 우리 두 분 김수명 양, 이지희 양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예고를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주부들이 하루 중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부엌의 여러 가지 부엌 가구에 대해서 내일 이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꽃가루와 알레르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새롭게 달라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일 8시 40분에 다시 뵙겠는데 여러분의 많은 전화 또 많은 엽서와 편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